자, 이번 시간에 우리 그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우선은 내분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우선 이제 공식을 외우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내용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기 선분 AB가 있다고 할게요. A와 B를 곱게 이은 선분 AB. 자, 첫 번째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 얘를 잠깐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분 AB를 이번에는 2대 3이 아니고 3대 2로 내분한 점을 잠깐 Q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AB가 있으면 이 AB 안쪽이에요.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분이. 그래서 A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은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 간다는 얘기예요. B로. A에서 출발하는 거고 B에서 끝나는 건데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 가야 돼요. A에서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 가면 B 도착하죠. 요 위치가 이제 P가 되겠네요. 2대 3으로 내분한 점은 이 점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A, B를 다섯 덩어리는 아니겠죠. 이렇게 다섯 5등분해서 두 칸, 세 칸 가는 요 점이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A에서 출발하는 거고 B에서 끝나는 건데 3대 2면 이렇게 아래로 그릴게요. 3대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칸, 두 칸 가게 되면 요 점이 Q가 되겠죠. 내분점 몇 대면 3대 2.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여러분 또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출발점이 다르면 또 틀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A, B고 자, 요번에는 선분 BA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R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B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끝나는 거고 B에서 우선 두 발자국 먼저 가는 거죠. B에서 두 발자국 갔다가 다시 세 발자국 가면 A로 가는 거죠. 끝나는 점이 A입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BA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지금 R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A에서는 3대 2가 되는 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선분 BA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S라고 하면 B에서 출발하는 거고 세 칸 갔다 두 칸 가야죠. 그래서 세 칸, 두 칸. 맞나요? 요 점이 이제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출발점, 그쵸? 그리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 점이고, 그 다음 출발점에서 두 칸, 출발점으로부터 두 칸, 세 칸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우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분하는 점은 이제 이해 갔죠? 자, 그 선분 중간, 그러니까 사이에 존재하는 점이고, 이제 길의 비율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느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배울 겁니다. 이제 암기해서 쓸 건데, 쓰더라도 막 쓰다 보면 요 출발점, 끝나는 점 이런 걸 잘 모르면 엄하게 자르게 돼요. 그러니까 뭐 2대 3으로 잘라야 될 걸 3대 2로 자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이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해서 할게요. 자, 선분 AB가 있으면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가 A고 B라고 하면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쭉 늘리는 거죠. 쭉 늘려서 이 연장선상에 이제 어떤 점인데 AB 입장에서는 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AB 이 선분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외분 밖에서 이제 나눈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뭐 역시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잠깐 P라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형태로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Q로 그 다음에 역시 BA를 2대 3으로 외분한 점을 R 그 다음 역시 BA를 3대 2로 외분한 점을 S라고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얘 두 개부터 일반적인 거. 자, A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선분 AB 그럼 A에서 출발하는 거고 B로 끝나는 거고 A에서 우선 P를 거쳤다가 B로 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죠. 그러면 A에서 자, 요 바깥쪽 요 상에 존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양쪽으로 늘린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A에서 두 발자국 가야 돼요. 그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갔다가 다시 세 발자국 만에 B로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요 길이랑 같은 간격을 만들어 볼까요? 땡땡. 요만큼의 길이가 땡땡 땡땡. 자, 그럼 A에서 두 발자국 갔다가 됐죠? 다시 B로 돌아야 되는데 세 발자국만큼 와서 B로 왔네요. 2대 3의 비율이란 거 알 수 있겠죠? 거리 B가. 요 점이 그러면 좀 외분점 P가 되겠죠. 이해 갔죠? 외분점. 자, A로부터 두 칸 갔다가 B로 돌아갈 때 세 칸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P의 위치는 AB의 왼쪽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오는데 이번에는 A에서 세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와서 Q로 가야 되니까 세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만큼 올 수 없죠. A도 못 오죠. A도. 그래서 이쪽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 직감적으로. 그래서 세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오려면 역시 같은 간격으로 여기서 이게 길이가 다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치면 세 칸 갔다가 됐나요? 두 칸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두 칸 오면 B로 왔죠. 이렇게 세 발자국 두 발자국 되죠. 그래서 요 점이 결국은 외분점 Q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내분점에서 했듯이 BA를 2대 3으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B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에서 끝나는 거고 B에서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만큼 와서 A로 와야 돼요. B에서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S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얘가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이해가죠. 얘가 S가 되겠습니다. 두 발자국 갔다가 세 발자국 오는 거. 출발점은 B. 여기도 BA를 3대 2로 외분했다 그러면 B에서 세 칸 갔다가 B에서 하나, 둘, 세 칸 갔다가 하나, 두 칸만큼 와서 A로 왔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3대 2 이렇게 되죠. 따라왔죠? 그래서 요 점이 또 BA를 3대 2로 외분한 점 S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요걸 여러분들 이해해 줘야 여기 그러면 알겠네요. 잘못 썼죠? 여기는 어떻게 됐죠? 자, B에서 출발해서 두 칸 갔다 세 칸 오는 거니까 B에서 하나, 둘 갔다가 그죠? 세 칸 만에 A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2대 3 이렇게 되는 점이고 요 점은 여기서는 R이라고 했네요. 지금 잘못 봤어요. 여기서 R. 그래서 요 상황에 따라 출발하는 거랑 길이의 B 여기가 클지 작을지에 따라 위치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우선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내분점 수직선상에서 먼저 합니다. 자,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잡을게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얘를 P라고 갖고 이 P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점 이제 수직선상에서는 좌표 평면이 아니서 이제 A X 값만 표현하면 되죠. 여기 X니까 여기가 X1이라고 할게요. B점은 X2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이 여러분들 X축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점이고 1, 2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 커지는 이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 말고 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X만 나타내면 되니까 B점을 이렇게 X의 성분으로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X1 구별하기 위해서 X2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B를 M 대 N이니까 A에서 출발해서 N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M 대 N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M, 여기가 N. N 발자국, N 발자국. 됐죠? 요 점을 P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점을 구할 거고 우리가 이제 요 값은 미지수 X로 놓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P의 길이나 PB의 길이, BP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크기를 좀 정해 줄게요. 왜냐면 이제 절대값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크기를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공식을 만들 때. 자, x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더 큰 거고 x2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AP의 길이는 우리 선분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결국 우리 이 그림을 잘 보면 AP 대 AP 선분 AP가 M이죠. 그리고 PB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b가 AP 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죠. 그래서 그냥 비례식 그대로 넣은 거예요. AP의 길이 대 PB의 길이가 항상 m 대 n이 되는 이 P점을 우리가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럼 AP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X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괄호 쳐놓게 그냥 역시 항이 두 개니까 계산할 땐 괄호를 쳐놓는 게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 PB의 길이는 역시 PB의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됩니다. x2 x 됐나요?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비례식에서 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아니까 m의 x2 x 이 내항 곱한 겁니다. 그 다음 외항 이렇게 곱한 거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죠. n의 x x 됐나요? 이제 전개해보면 mx2 mx nx nx1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x 값 x1 x2는 이제 수로 주어질 거고 요 점 임의의 값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만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예, 플러스가 생기 이렇게 자 위쪽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m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m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nx는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 좌변에는 mx2가 있었고 자 이 nx1을 이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nx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를 좌변에 쓸 텐데 자 이 x가 공통인수니까 묶으면 m 플러스 nx 자 이쪽으로 썼어요. 자, 분배하면 mx nx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mx2 nx1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x 값이니까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눌게요. 자 어쨌든 이거 길이니까 0보다 크니까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0은 아니니까 x는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워줘야 되는 공식 이거예요. 그래서 자 반드시 외우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그림 요 그림상에서 자 우리 m이랑 n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연습했듯이 이게 3대 2 이렇게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m이랑 지금 x2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x2면 b점의 좌표고 x1은 a점의 좌표인데 자, 어떻게 곱해지냐면 a, b를 mden으로 내분하는 점은 요 m이랑 요 반대편에 있는 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외워서 써야 돼서 요 곱해지는 모습을 잘 보세요.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거랑 n이랑은 x1이 곱해집니다. 이렇게 맞죠? 이 부분 그래서 mden을 mde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분모야 뭐 mden으로 내분하는 걸 더하면 되니까 이거 어렵지 않은 거고 m이랑 곱하는 값이 그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이 내분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걸 크로스로 곱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내분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여기가 A가 2라고 할게요. 책에 있는 겁니다. 걔는 원래 익히기예요. B라는 점이 여기는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 점 P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3대1로 내분한 점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3대1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식으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니까요. 3대1 그려서 뭐 칸수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요거에 한번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내분하는 점 3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렇게 보면 돼요. 3대1 3대1에 자 m 플러스 n이죠. 여기 3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3이랑 1을 더하는 거고 m 대 n 더하는 거고 이 3에 곱해지는 수가 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할 때 이제 3이 b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2에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1 곱하기 2 해서 내분점을 이렇게 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죠? 4분의 18에다가 2 더하면 20인가요? 그래서 이제 계산은 5가 나오죠. 자, 5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2에서 6까지면 여기서 6에서 2를 빼면 4칸이네, 4칸. 그쵸? 정확히 4칸이고, 3칸 가고 1칸 가는 거니까 그냥 1씩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이 관계 좀 넓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가 그러면 3이고, 4고, P가 5고, 여기가 6이겠죠. 한 칸. 1, 2, 3, 4 이렇게 4칸. 그쵸?
그래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히 5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곱할 때 이렇게 곱해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고 결국 이제 암산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익혀놓으세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잡을게요. 자, A, B를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겠습니다. M 대 N.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정해 놓는 게 이제 수월하니까 여기 x1, x2 원래 각각의 점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첨자를 썼고, 자, 우리가 구하는 점 PQ라고 했을 때 이 x 값이라고 할게요. x 됐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A, B를 우리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외분하는 점, 외분점 Q라고 하면 비례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AB 대 아니죠 AQ 대죠. 이 길이 대 AQ 대 선분 AQ의 길이 대 그대로 BQ QB 다 좋습니다. 선분 QB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M 대 N이 돼야죠. 그렇게 외분하는 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 돼야죠. M 대 N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 Q점을 찾는 거고, 그럼 AQ의 길이는 A에서 Q까지 길이는 이제 Q가 더 큰 값이니까 x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요 길이 대, 그 다음에 qb는 역시 x에서 x2를 빼면 되겠죠.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는 외분점.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같은 원리로 n 이렇게 외항부터 쓰겠습니다. x-x1 됐나요? 그 다음에 아니죠. 요거부터 먼저 쓸게요. m의 x-x2는 곱하면 n의 x-x1. 자, 우리가 구하는 게 x니까 x를 우선은 풀어서 괄호를 풀겠습니다. mx mx2. 이게 이제 비례식에 넣은 거고, 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길이로 표현해서 잡은 거고, 결과는 결국 이제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워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nx nx1. 자, 우리는 x를 구할 겁니다. x. 그럼 x가 있는 걸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 쓸게요. mx 양 넘어오면 마이너스 nx 됐죠? 그럼 이 친구를 넘어갈게요.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 친구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x 모양을 맞춰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x로 묶으면 m-nx가 되겠죠? mx2 nx1 양변을 이제 이 값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한 이제 외분점 q점의 좌표는 m-n분의 m의 x2 n의 x1입니다. 그래서 내분점처럼 자, m이랑 m 대 n으로 할 때 m이랑 이 반대편께 곱해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외분점은 반대편이 헷갈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는 연습을 좀 할게요. 어쨌든 외분점은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m 대 n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분점은 빼는 거예요. 외분점은 뺀다. 외분점은 뭐 하면 돼요? 뺀다. 왜 빼? 라고 선생님도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외분점은 빼. 왜 빼? 왜 빼는데? 외분점 빼고 내분점은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곱해지는 부분이 m이랑 x2 이렇게 반대로 곱해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점으로 연습을 좀 할게요. 자,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개념을 익히기 아까 풀었던 문제가 이제 1번이에요.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구해봤고 요번에 A, B를 여기가 2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 B를 여기 6이죠. 자, 1대 2로 A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1대 2.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점 위에다가 써보세요. A, B를 1대 2로 외분한 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 외분점은 좀 헷갈려요. 왜냐면 이쪽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1대 2니까 왼쪽에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출발하는 거고 1대 2입니다. A, B를 2대 1이면 2대 1 이렇게 써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1대 2예요. 그리고 외분점이니까 우리가 외분점 Q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 M 대 N인데 외분점일 때는 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곱해지는 값은 1이랑 이렇게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놨을 때 그냥 반대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1 곱하기 6이 될 거고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쨌든 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A, B를 1대2 그러면 1이랑은 B의 점, 나중에 나온 점, 2랑은 먼저 나온 점이 곱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분모는 마이너스 1이죠. 자, 6에서 4를 빼니까 2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자, 여기서 여기가 4칸입니다. 4칸. 한 칸 갔다가 두 칸 만에 오는 거니까 한 칸 갔다가 두 칸 만에 와야죠. 그러면 역시 한 덩어리 A에서 한 발자국 갔다가 두 발자국 만에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요 간격은 같아겠죠.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은 같아겠죠. 여기가 4죠. 6에서 2를 뺐으니까 여기 4죠. 4만큼 가면 2에서 4를 빼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2대 1이라고 하면 다른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2대 1 이렇게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그리지 않아도 위치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걔를 Q'이라고 잠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2대 1, 2대 1, 2대 1. 자, M 대 N, M 대 N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주어진 대로 M 대 N, M 대 N 쓰고 외분점은 빼는 건데, 자, 곱해질 때는 어쨌든 먼저 점 A, B를 할 때 2대 1 할 때 A가 2가 역시 6이랑 곱해져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로 곱해지는 부분들을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는 1이죠. 분자는 2, 6, 12에서 2를 빼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이 될 거고, 자, 10이면 여기서 자, 6에서 4칸 가면 10이죠, 여기. 맞죠? 여기서 4칸, 4칸. 6에서 4칸 가면 10이죠. 자, A에서 출발해서 두 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상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의미는 앞에서 연습을 했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역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뭘 구하고 뭘 구해서 또 그거에 또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여러 번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이제 바꾸어서 곱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선분 AB의 중점인데요. 우리 중점은 선생님이 그 전에도 외우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이제 중점을 왜 X좌표랑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돼요. 자, 그전 그냥 외우라고 했죠.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중점, 가운데 점을 구해주세요 할 때는 이 값이랑 이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했었죠. 자,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X좌표의 평균. 왜 이렇게 구하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 중점은 요 선분 AB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거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하는 건데 중점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중점 미들 포인트 M이라고 하는데 M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자, 내분점 공식은 1대 1, 1대 1. 자, 어떻게 됐죠? M 대 N, M 대 N. 자, M이랑은 반대편 걸 먼저 곱하고 N은 처음 걸 곱해서 내분점은 더한다. 이거 기억나죠? 근데 M 대 N이 1대 1이다 보니까 1이랑 1을 더하면 2가 될 거고, 1에다가 X2를 곱하고 1에다 X1을 곱해도 그렇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내분점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분점은 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빠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그냥 1대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중점은 바로 그냥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분의 자, 각각의 좌표 2 더하기 6 해서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들 포인트 좌표는 두 칸 가면 4, 두 칸 가면 6, 4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중점의 좌표 공식까지 외웠는데, 자, 요걸 이제 수직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으로 확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조금 전에 우리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외분점, 내분점을 구하는 걸 할 줄 알면, 그걸 이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외워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평면상에 이제 두 점이 이제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이 역시 A이고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 AB에 자, A의 좌표를 우리가 X1, Y1 첨자. 자, B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자, 그리고 선분 AB를 우리가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찾는 겁니다. M 대 N 이렇게. M 대 N. 됐나요? 이 점을 이제 P라고 하고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역시 XY라고 넣겠습니다. XY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는 직교 좌표라 그래요.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X과 Y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알고 있죠. 그거 한번 복습하면서 해볼까요? 자, 이게 직각이 되죠, 이렇게 직각이 수직이. X값 여기 X2고 여기가 이제 X1이겠죠. 이게 X값이.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Y1일 거고 이렇게 X2에 표현한 요 점이 Y2가 되겠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사용한 건 다 직각이다 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에 연결이 될 거고 이 두 점 사이 길이 여기 M 대 N은 우리가 이제 닮음으로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한번 하기로 했죠. 선분 AB 길이는 루트, 그쵸? X 좌표의 차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X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랑 Y 좌표의 차이의 제곱, 이게 이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죠. 계속 쓸 거야, 앞으로. 그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수선을 그으면 요 직각삼각형이랑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닮음인가 당연히 알죠. 우선은 직각 각 하나 갖고 어때요? 이게 평행하면 동의각도 같겠죠. 그래서 뭐 이가 이렇게 같아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A의 닮음을 계속 만날 테요. 닮음은 이제 어려운 닮음이 나오지 않고 항상 두 각이 같은 A의 닮음이 이제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닮았어요. 큰 삼각형이랑. 그리고 또 여기다 보조선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역시 수직이 그으면 요 작은 삼각형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이 닮은 거고 커다란 삼각형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삼각형 모두 닮은 거고 길의 비가 M 대 N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중자고 소자라고 해볼게요. 중간 삼각형, 작은 삼각형.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죠. 맞나요?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M 대 N이 돼야죠. M 대 N. 근데 여기가 이제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N이 되겠죠. 자, 이 중간 삼각형이랑 이 소자, 중간 삼각형이랑 소자 삼각형이 닮은 거고 길의 비 한쪽 변 대응하는 변의 비리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죠. 여기까지 따라온 거고 여기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이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약간 사선상 대각선상에서의 M 대 N은 가로의 길이 M 대 N이랑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역시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 점. 됐나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제 여기 P점에 Y 좌표가 이제 Y일 텐데 자 어떤 것도 가능하죠 이번에는. 자, 요 역시 중간이랑 소자가 닮은 거고 이게 M 대 N 이제 대응하는 변이니까 M 대 N 여기도 M 대 N이니까 그리고 역시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N이 되겠죠. 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M 대 N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역시 또 뭘 알 수 있다? 우리의 길이의 비가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좌표 평면선에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가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세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그쵸? X, Y 값을 찾아서 쓰면 순서상으로 쓰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전에 수직선상에서 연습했었잖아요. M 대 N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여기 X값 이 X값은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게 M이랑 X2 곱해지는 거 맞죠? 내분점 더하는 거고 M, X2 곱하기 반대 NX1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자 여기 A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 플러스 N분의 M이랑 이 반대편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Y2 M Y2 플러스 N이랑 이 반대편 NY1.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P점의 좌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수직선에서 연습한 거 그냥 X, Y, X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이고
y 좌표니까 그냥 이걸 y2, y1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걸 외우는데 두 번의 수고는 할 필요 없죠. 하나를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외우고 있다면 이거는 따라서 외울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 좌표 평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서 알고 있는 거에 그 다음에 y좌표도 같은 모양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외분점은 굳이 안 할게요. 외분점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외분점의 좌표는 자 m대n이면 외분점은 왜 빼 그랬죠. 그래서 외분점 빼면 돼. m대n, m대n 이렇게 쓰면 되고 역시 m대n, m대n 쓰면 됩니다. 자 외분점은 빼는 거고 빼는 건데 역시 곱해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을 써서 반대편 곱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y2, y1. 그다음 중점의 좌표는 당연히 중점 선분 AB의 중점은 역시 또 평균으로 구할 수 있죠. 역시 같은 원리로 이 중점 1대1은 가로로도 1대1이죠. 여기 1대1 가로로 중점, 세로로도 중점 1대1 이렇게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은 요 점과 요 점이 만나는 좌표 중점 됐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분의 x좌표끼리 합 x좌표의 평균 2분의 y좌표끼리 합 y좌표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워서 연습하는 걸 할게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이걸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할애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7번 같이 해볼게요. 자 두 점 AB를 주어졌고 선분 AB에 대해서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AB예요. BA가 아니고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자, 내분점 외분점 또 구하고 그 PQ의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우리 앞에서 배운 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또 등장하죠. 이쪽 파트는 그냥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외워서 그냥 적용하고 길이를 그냥 공식에 넣어서 구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우리의 도형 문제를 푼다고 보면 돼요. 이하적인 걸. 자 우선은 A, B 그러면 우선은 기계적으로 푸는 건 설명할게요. A, B 공식 연습하는 겁니다. A, B 순서대로 있죠. A, B 2대3 이렇게 위에다 쓰세요. A, B를 2대3으로 3대2면 3대2 이렇게 쓰면 되겠고 내분한 점을 P라고 쓸게요. P는 자 좌표니까 이제 두 개가 될 텐데 우선은 2대3, 2대3 중요한 건 2대3이죠. 2대3 공식 모양이 2대3 이렇게 되는 거 알죠? 2대3, 2대3 같은 순서로 돼 있는데 내분점은 더하는 거고 그쵸? 여기 더하는 거고 곱해질 때 이 2랑 이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순서대로 쓰고 비율을 그대로 써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다 쓰는 거고 결국은 암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y좌표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거 너무 좁네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 되겠죠. y좌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암산해야 됩니다. 이건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좀 빨라졌을 때 5분의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산해야 돼요. 그래서 2, 4, 마이너스 4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3, 3은 9 하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4, 8 마이너스 8이고 3 하면 5가 되네요. 됐나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연습하면 되겠고 외분점 한번 구해볼게요. 외분점은 좀 공간을 넓게 쓸게요. 자 m 대 n 2대3 순서 2대3입니다. 순서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2대3 2대3 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거 역시 반대로 2랑 반대편 x좌표 마이너스 2 바로 안 칠게요. 좁아서 3 되나요? 이제 y좌표 2랑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이랑 1 이렇게 뺄 거죠. 자 여기는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맞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여기는 분모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됐죠? 그럼 13,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P점의 좌표도 알았고 Q점의 좌표도 알았고 역시 또 공식이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좌표의 차이 X좌표 부호가 같을 때 빼지는 거죠. 12의 제곱 이렇게 Y좌표의 차이 근데 역시
이 부호가 반대로 해서 더해지겠죠. 12의 제곱. 그래서 144, 144 하면 2 곱하기 144고, 그쵸? 이거는 이제 제곱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12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연습해줘야겠죠. 자, 그럼 확인 체크 문제에서 296번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297번은 이제 이번에는 점이 미지수로 나와 있죠. 그리고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한 점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문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가 3대 1이니까 이렇게 3대 1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 외분점이니까 빼는 거죠. 3대 1, 3 빼기 1이니까, 자, 그 점 바로 구하겠습니다. 3에서 1 빼면 2분의 이렇게 와도 되죠. 3이랑 반대로 곱하는 거죠. 3x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빼는 거고, 여기 이해가 안 가면 아직은 이렇게 연습하면 되죠. 어떻게? 3대 1이고 3이랑 이렇게 x 곱하는 거고, 3x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는 거고, 자 3대 1이었고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외분점 빼는 거예요. 여기도 3대 1이었는데 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지 않으면 뭐 벌써 여기서 시간을 다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왔죠. 자, 같은 원리로 3y 빼기 하는 거 플러스가 될 거고 2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분한 점을 구했죠. 외분한 점을 구했는데 그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다. 요 좌표를 딱 구했는데 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랑 4랑 같네요. 그럼 당연히 x 좌표끼리 같아야 되니까 2 같네요. 그러면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분모 2로 같으니까. 그 다음 이 친구랑 같으면 되죠. 2분의 3y 플러스 2가 4랑 같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항해서 x로 나누면, 아니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 2배 하면 8이죠. 여기 2배 하면 약분되고 여기 8일 거고, 이항하면 6일 거고, y는 3이 6이니까 2가 되면 되겠네요. 역시 단순한 계산입니다. 자, 지금 뭘 구하랬냐면 x, y로 곱해주세요 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해줄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풀어주고, 요럴 때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것만 어드바이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98번은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 B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다.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어요. 1, 마이너스 5, 6, A고 몇 대 몇? A, B를 2대 6, 2대 B.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하는 건 더하는 거죠. 그럼 바로 쓸게요. 2대 B, 2대 B 이렇게 되는 거고, 모양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하죠. 네 번째. 역시 y값 이렇게 마이너스 5b가 될 거고 더해지는 거죠. 더하면 그대로 쓰고 더해지는 거네요. 이 점의 좌표가 네 번점인데 그거를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자, 그럼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은 거죠. 그럼 요거는 b죠. 그냥 6, 10이고. 자, 그러면 2 여기 있었을까요? 2 플러스 b분의 12 플러스 b가 3이다. 자, 양변에 2 플러스 b를 곱할게요. 이게 이제 항이 두 개인 걸 곱할 때는 괄호 칩니다. 여기다 2 플러스 b, 2 플러스 b 약분할 거고, 12 플러스 b는 3에 여기가 2 플러스 b니까 전개하겠습니다. 바로 3이 6 플러스 3b 됐나요? b 이항하면 2b가 될 거고, 이항하면 6인가요? 아, 그래서 b는 3이네요. 3이었구나. 그 다음 a를 알아야 이제 선분 a, b를 b 대 2로. 우선은 여긴 b고, 그 다음에 a를 구해야죠. a는 여기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다. 역시 2a-5b 분모는 2 플러스 b.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역시 2 플러스 b를 양변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에다 2 플러스 b를 곱할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좌변은 2a-5b만 남을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죠. 자, 우리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2a는 여기 마이너스 5b 하면 플러스 5b, 얘랑 만나면 4b 마이너스 2네요. b가 3이면 4, 3, 12에서 2를 빼니까 10. 그쵸? a가 5가 되면 되겠네요. a는 5.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나요? 선분 AB를 B 대 2. B가 3인데. 그러면 3 대 2로, B를 먼저 했네요. 3 대 2로 외분한 점. 그다음 A는 5니까 5로 고쳐놓을게요. 되게 번거롭죠. 그냥 시키는 게 많아서, 여기, 결국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빠르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외분점. 3 대 2, 3 대 2. 그럼 3에서 이제 2를 빼면 1분의 1 이렇게 바로 되죠. 3, 6, 18. 외분점 빼는 겁니다. 2, 1은 2 빼는 거고. 그 다음 3, 5, 15. 2 곱하기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10인데 빼는 거니까 더해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얼마예요? 좌표는 16, 여기 더하면 25가 되겠네요. 이제 필수 예제 8번 네 번째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t 대 1-t로 내분한 점이 제 3, 4분면이 있을 때 번거롭죠. 자, 문자로 주니까.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식에 적용하고 문자가 복잡한 상태를 꼼꼼하게 연산해야 돼. 실수 안 하게. t 대 1-t 이렇게 되겠네요. 다행히 내분점이니까 더하면 되죠. 자, 크로스로 곱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구해 볼게요. 자, 우선은 x좌표는 둘이 더해야죠. 더하면 1이네요. 1은 쓸 필요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x좌표 5t.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죠. x좌표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t. 됐나요? 이렇게. 이게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분모는 1이었으니까 y좌표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t. 이렇게 곱하면 더할 거고 내분점은 2에 1 마이너스 t. 됐죠? 이렇게. 자,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5t고 분배하면 4t 플러스 4t죠. 9t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t인데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요게 이제 3, 4분면이 있다. 그럼 3, 4분면 한번 그려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자, x축, y축. 자,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라 했죠.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4분면. 자, 1, 4분면은 x값도 0보다 크고 y값도 0보다 큰 땅. 그죠?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땅은 자, x는 0보다 작은 쪽이죠. 왼쪽이니까. 그래서 x는 0보다 작고 y는 위쪽이니까 0보다 크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땅은 자, 우선은 y축 왼쪽이니까 x 0보다 작고, 자, x축 밑이니까 y도 0보다 작네요. 부등식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땅은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크죠.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y 역시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자, 우리 3, 4분면 말하는 거죠. 3, 4분면. 그러면 x의 좌표. 이게 x의 좌표죠. 그래서 x의 좌표가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9t-4가 0보다 작다. 그리고 또 y 좌표는 0보다 또 역시 작아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x만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x만 0보다 작으면 2, 4분면도 될 수 있고 3, 4분면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또 이래 되니까 연립방정식으로 갑자기 문제가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분점 쓴 건 여기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평면, 좌표 평면의 x, y 값의 부호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고, 평상시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연립부등식의 과정으로 다시 넘어온 거네요. 그쵸? 자, 9t가 4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t의 범위는 9분의 4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8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부등의 방향 바뀌는 거 다 알 거고,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등의 방향 바뀔 거고, 저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버전은 자 4분의 1이 작은 수죠. 이거는 9분의 4는 어느 게 커요? 4, 9, 36에 여기는 4, 4, 16, 여기는 9. 여기가 더 크죠. 9분의 4가. 4분의 1이 여기 있고 9분의 4가 이쪽에 있어요. 큰 쪽에. t는 9분의 4보단 작아야 되고 또 t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되겠네요. t는 그래서 4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다. 됐죠? 자, 필수 예제 9번은 두 점에 대해서 역시 a, 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그쵸? 외분한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는 딱 읽고 자, 외분하는 점이 그랬으니까 우선 주어져. 이 외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개념을 또 적용해야겠죠. 자, A, B 순서대로 2,3 마이너스 3,5 자, A, B 순서대로 K 대 2입니다. K 대 2 이렇게 위에다 써서 자, 외분한 점이니까 분모가 K 대 2, K 대 2를 빼는 거 이제는 바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해지죠. 마이너스 3K 이렇게 곱해지는데 빼지죠. 곱해서 외분점 빼는 겁니다. 2, 4 됐고 자 Y값 오케이 Y값 6 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외분하는 점인데 K 대 2로 요 점이 또 마침 Y는 X-6 위에 있다. 자,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역시 요 X값을 X에 대입하고 Y값을 Y에 이렇게 대입하면 위에 있단다. 위에 있다.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요 방정식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텐데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값 먼저 쓸게요. k-2분의 5k-6이 될 거고 x값은 k-2분의 마이너스 3k-4고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된 방정식 어쨌든 등식 그쵸? 그럼 등식 성질 좌변 우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자 같은 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눠도 상관없죠. 나눌 때 0만 아니면 된다고 했고 근데 여기 보면 k가 2가 아니란 얘기는 이거 k-2가 0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0이 아니라고 이제 했죠. 왜냐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그 빈틈을 반드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꼭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런 거 눈치채야 돼 앞으로. 어쨌든 0이 아닌 거예요. 자 0이 아닌 수를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도 상관없죠. 그래서 양변에 k-1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항이 두 개니까 괄호 쳐서 곱하지 않으면 틀리게 돼요. 여기 잘못됐네요. k-1을 곱하면 약분해서 5k-6이 되겠네요. 맞죠?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남을 거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6에도 k-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1차 방정식이죠. 자 얼마예요? 우선 전개할게요. 5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k 플러스 2, 6, 12 됐나요? 마이너스 9k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9k 14k 여기는 12에서 4를 빼면 8인데 6 더하면 8 더하기 6 14죠. k값이 1이네요. 이렇게 자 확인 체크도 우선은 뭐 지금 우리가 필수 예제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두 점을 자 문자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 일사분면에 있다는 거 아까 일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나 보네요. 300번도 마찬가지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 점을 구해야죠. 직선 위에 있다. 역시 그 점을 각각 대입하면 x값, y값에 각각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그걸 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꼭. 자 발전 예제 10번은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 C에 대해서 AB가 3BC랑 같을 때 이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뭐 발전 예제로 돼 있는데 별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못하게 되면 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우리 비례식 쓸 때서부터. 자 볼까요? 우선은 AB 선분 AB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3배 한 거랑 같다.
자, 요거는 우리가 A, B 대 B, C는 몇 대 몇 이런 걸 떠올리면 요거를 정리해서 이걸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해서 정리한 식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좀 바로 갈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변형해서 준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B 대 BC를 동그라미 대 세모. 그러면 이렇게 내항 외항 곱하면 되겠죠. 근데 AB에 곱해진 수가 지금 1이죠. 1. 1은 쓰나만 하니까. 아, 그러면 세모는 1이네요. 너는 1이겠구나. 그쵸? 그 다음 BC에 곱해진 수는 3이네요. 3. 이렇게.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AB 대 BC가 3대 1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개념할 때 연습을 했으니까. 자, A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외분점이니까 연장선상에서 C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세 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와서 B로 올 수는 없죠. 이쪽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죠. 세 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이쪽이겠네요. 그러면 세 발자국, 한 발자국. 여기 한 발자국이면 요 AB의 길이를 반으로 쪼갠 만큼 가면 되겠네요. C. 이해 가나요? A에서 B로 A에서 AB 대 BC. AB 대 BC. 아,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는 AC 대 BC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기호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AB 대 BC죠. 그러면 A, B점 있고 C점 있는데 어딘가 있을 텐데 AB를 세 칸이라고 하고 BC는 한 칸이에요. 그러면 C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C가 이쪽에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긴 세 발자국이고 여기서 C, B가 한 발자국이 될 리가 없겠죠. C는 이쪽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B의 길이 B가 3입니다. 여기 세 발자국. B에서 C는 하나. 이렇게.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외분점 공식을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 그리고 C를 거쳐서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데는 실제적으로는 4칸 가는 거네요. 그래서 C에서 B로 돌아가는 건 한 칸 이렇게. 우리 외분점 연습할 때 A, B를 3분 AB를 4대 1로 외분한 점 하면 아까 됐지만 A에서 출발한다고 했고 B로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데 4발자국 갔다가 한 발자국 오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표현된 대로 AB가 3대 BC가 1이 되겠죠. 3대 1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주어진 조건 역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서 이렇게 요 관계 외분점의 정확한 비율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찾는 부분이 어려울 거다 해서 이제 발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좌표 A, B 쓸게요. 2,3 B는 마이너스 1,6이고 몇 대면? 4대 1이죠. A, B를 4대 1 4대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외분한 점이니까 그 점은 C라고 했으니까 C는 공식 그대로 넣으면 외분점이니까 4에서 4대 1 해서 빼는 거니까 3분의 됐나요?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죠. 마이너스 4 빼기 2 그쵸? 마이너스 6 이제 암산 될까요? 4, 6에 24 빼기 3 21 됐죠? 그래서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자, 확인 체크 301번 302번 동일한 것 같은데 하나만 같이 해봅시다. 자, 301번 같이 할게요. 자, 우선은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점의 좌표는 3,1입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3 AB의 3배한 거랑 2배 BC랑 같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AB 대 BC는 하고 이렇게 바꾸는 연습 바로 자기 걸 만들어요. 이제 자, AB랑 이렇게 곱해진 게 이게 외항이니까 이게 바깥쪽이 3이 돼 이제 이렇게 외항 BC랑 곱해진 게 안쪽에 있는 거니까 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AB 대 BC니까 A, B, C 이렇게 되겠네요. A, B 대 BC 이쪽이 더 크네요. 이렇게 A, B 대 BC가 2 대 3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2 대 3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외분점 공식을 쓰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근데 뭐 n이 0보다 크다 돼 있고 조건이 0보다 크다
C의 좌표를 이거 A, B라고 했습니다. 0보다 크다. 한번 구해보죠, 우선. 그럼 이제 몇 대 몇이 되나 볼까요? A에서 B로 5대, 2칸, 3칸 합한 5칸 대 3칸이죠. 5대, 다른 색깔 할게요. 5대 3. 내분점이 되겠네요. 맞죠? 점 C는 AB의, 선분 AB의 5대 3.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C의 좌표를 구하면 여기다 A, B 순서대로 있고 5대 3 위에 쓰라고 설명했죠. 자, 외분점이니까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구하면 5에서 3을 빼니까 2분의 이렇게 2분의 바로 올 수 있죠. 이렇게 곱해서 5, 3,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로 바뀌죠. 15 플러스 6이 됐네요. 그 다음에 5일은 5. 근데 이게 빼기 3인데 이게 또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y 좌표끼리. 그럼 얼마인가요? 정리하면 시점은 21, 2분의 21, 2분의 8이 되겠네요. 4인가요, 여기는? 자, A 값이 0보다 큰 조건은 만족했죠. C 값에. 이 A, 여기 A고. 그쵸? B니까. 둘이 뭐 하라고 했나요? 곱하면 되나요? 그래서 A,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A 값, B 값 곱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21 곱하기 4 해서 주문이 많네요. 그쵸? 4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푼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최종적으로 답을 더하고 곱하기 하면 자기가 구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필수제 11번은 그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꼭지점을 이렇게 주어졌고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사변형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이죠. 자, 꼭지점을 표현할 때 반드시 AB, C, D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풀면 틀리게 돼요. 그 부분 조심하고. 자, 평행사변의 정의가 뭐였죠? 평행사변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쵸? 이게 정의고, 얘네들은 세 가지 성질, 3대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 대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쵸?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쓸 내용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이제 내분점, 외분점. 그쵸? 그 내용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개념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A, B, D라는 요 대각선이랑 이 대각선을 AC가 이렇게 자르죠. 지나가면서 자를 때 2등분하니까 똑같은 길이로 자른다. 거꾸로 AC를 BD가 자르는데 같은 길이로 자른다라고 되겠죠. 그럼 요 점은 결국 자, BD라는 두 점 사이에 길이가 같은 거니까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AC의 중점도 되고 같은 위치죠.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점의 좌표가 0,6, B점이 6,-2, C점의 좌표는 7,5. 자, D점의 좌표는 우리가 모르니까 X, Y라고 놓을게요. 자,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은 우리 내분점에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2분의. 자, X 좌표끼리 더하면 되죠. X랑 6을 더한 X 플러스 6. 그쵸?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더하면 되죠. Y-2가 되겠네요. 2분의. Y 좌표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 두 점 A와 C의 중점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X 좌표끼리 더하면 되죠. 7이랑 0 더하면 7이죠. 그 다음에 역시 Y 좌표끼리 더하면 되겠죠. 6이랑 5 더하면 11인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BD의 중점 그리고 AC의 중점이 같은 위치죠. 일치하죠. 그래서 요거 같다라고 놓고 풀면 X끼리 같아야죠. Y끼리 같아야죠. 자, 어쨌든 분모 2 같은 거 분자끼리 같으면 되네요. X 플러스 6이랑 7이 같으려면 X가 1이면 되겠네요.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역시 분자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Y-2가 11이 되려면 2를 이항하면 되니까 Y는 13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D의 점의 좌표는 1,13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우리 성질 중에서
우리 내분점은 관련이 있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2등분 두 개로 똑같이 나뉘기 때문에 결국 중점이랑 연결이 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뒤에서 이제 도형의 개념이 조금 필요해요. 2학년 때. 그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 이런데 반드시 암기해서 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자, 확인 체크 304번. 평행사변형에서 제꼭지점 1대. 우리 이제 필수예제랑 똑같죠. 이건 넘어갈게요. 305번은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역시 마름모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사각형 구분할 때 마름모도 많이 했었죠.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으로 얘도 평행사변의 성질 모두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름모만 갖고 있는 성질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수직 조건보다는 역시 대각선의 중점 이 길이 같겠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일치하겠네요. 자, 요 두 점의 중점과 요 두 점의 중점이 같겠네요. 임의를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단지 지그재그 안 하고 한 방향으로 기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2,1 여기는 B,5 여기는 A,7 여기는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요 점의 중점 구할게요. 둘이 더해서 B-2죠.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8이죠. 3이라고 더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AC의 중점 역시 자 2분의 둘이 더하면 되죠. X좌표끼리. 자, 2분의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7 더하기 1, 8 같네요. 같은 거 됐죠? 그럼 X좌표끼리도 같으면 되죠. 그래서 자, 분모도 같으니까 그냥 분자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B-2랑 A 플러스 2랑 같네요. 그러면 자, 우선은 이걸 이항할까요? A 마이너스 그냥 헷갈릴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항하면 여기 4가 될 거고 숫자를 이항할게요. A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네요. 식 하나밖에 못 구했네요. A, B. 아, 이거 좀 풀 수가 없네. 그쵸? 그걸 느껴야죠. 자, 그러면 뭘 써야 되나 하면 마름모의 성질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이 정의.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공식을 쓰면 될까? 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이 길이 이렇게 하면 문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A랑 D라는 점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 3분의 AD의 길이는 이 길이 공식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X좌표의 차이,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지겠죠? 4, 4, 16. Y좌표의 차이, 3에서 1 빼면 2, 2의 제곱 4 해서 루트 20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뭐 A 값 또는 B 값을 구하면 되니까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어디가 편할까요? 1로 갈게요. 여기. 그럼 요 BA의 길이 AB의 길이 상관없습니다. 자, 루트 X좌표의 차이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것보단 문자가 앞에 있는 게 좀 편하니까 B-2 제곱 됐죠? 그 다음 어차피 빼는 거니까 빼서 제곱할 거니까 4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랑 AD랑 BA랑 같으면 되는데 이렇게 같아야 되고 여기 4가 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쵸? 물론 이거 정리해서 막 제곱해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편법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BA랑 AD 길이 같은 거니까 제곱해도 같을 겁니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질 거고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서 B-2의 제곱 플러스 16이 20이 되겠네요. 됐죠? 이항하면 4가 되겠죠. 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지 않고 그냥 바로 제곱근의 정의를 쓰겠습니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B-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우리 제곱근의 정의 어떤 수를 제곱해서 4야? 어떤 수는 뿔마 2 따라왔죠? 그래서 B는 이렇게 하면 4가 되고 또 B는 또는 얼마예요? 0이 되네요. 근데 길이가 0일 수는 좌표 그러면서는 둘 다 되겠어요. 그래서 4,5도 되고 B가 0,5도 되나봐요. 좌표 평면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단 A는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둘 다 답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1로. 자, B가 4면 4랑 4랑 같으니까 A가 0이 돼야 되죠.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가 4면 안 되겠네요. B가 0이면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네요.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 값, B 값을 구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 이제 도형의 성질은 이렇게 어려운 성질을 쓰진 않아요. 이제 마름모의 성질, 네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처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죠. 결국 중점이 일치한다는 성질.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하는 건데 서로를 그건 중점이 같은 자리다, 같은 위치다, 일치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0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필수 예제 12번 삼각형의 네각의 이등분선이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역시 2학년 때 도형 배울 때, 자, 요 삼각형 ABC에서 A라는 각을 2등분했어요. 각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면 30도, 30도 이렇게 똑같은 각으로 2등분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우리 이제 결국 이 닮은 비를 배웠는데, 이게 M 대 N이면, 이게 M 대 N이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그게 이제 다예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각을 2등분하는 거, 네각을 2등분하는 네각의 이등분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증명하는 과정은 중학교 때 필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외워서 써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또는 그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곱해서 크로스로 곱하면 같은 거예요. 이렇게 N 곱하기 M을 하나, N 곱하기 N을 하나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내분점 연습하는 거잖아요. 외분점. 그래서 이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 요 점 D가 그걸 이제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냥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한 개념 중에서 자, 이 내분점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자, 이 BC의 내분점이 M 대 N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점 뒤에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대 어디죠? AC는 그 다음에 BD 대 DC가 같다. 그럼 BD 대 DC가 몇 대 몇인지 알면 되겠죠. 자, 그럼 AB 대 AC는 뭐랑 같다고요? BD 대 DC랑 같다.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고 AB 구할 수 있죠. 우리 두 점수의 거리는. 자, 루트 어떻게 돼요? x좌표의 차이요. 여기 1이고 마이너스 4 더해지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5, 25. 암산 빨리 돼야 돼요. 자,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보면 돼요. 더해줘야 돼요. 그럼 12의 제곱 144 대 여기는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 빼면 되죠. 5에서 1 빼면 4, 4, 16. 여기도 부호가 같으니까 빼면 돼. 5에서 2 빼면 3, 3, 3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는 169. 169는 13의 제곱이죠. 루트 없어집니다. 13대 자, 여기 25죠. 25는 5의 제곱 이렇게. 그쵸? 그럼 BD 대 DC가 결국은 13대 5란 얘기예요. 자, 지금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AB죠. 여기가 13이 나온 거고 여기는 5가 나온 겁니다. 됐죠? 그리고 각을 2등분 한 거니까 이렇게 13대 5면 이 길이도 13대 5가 된다. 그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하는 점은 결국 요 두 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B고 이 점의 좌표는 C죠. 그래서 B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C점은 5, 2. 자, 여기서 BD 대 DC. 자, BC를 몇 대면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순서대로 쓰고 위에다가 몇 대 몇 써서 그쵸?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D점의 좌표를 구하면 D는 자, 공식 바로 넣을게요. 13. 내분점 더하는 거니까 18이 되겠네요. 18. 자, 이렇게 곱해야죠. 13 곱하기 5. 5, 3, 15. 5, 1은 5, 65. 그 다음 5, 4,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13 곱하기 2. 26이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바뀌니까 5, 7에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35. 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18분의 여기는 45인가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9인가요? 여기 35에서 26 빼면 9죠. 그럼 2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더하면 9니까 9의 배수네요. 9, 2, 18, 9, 5, 45 이렇게.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 각의 이등분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 확인 체크 306번은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그럼 우선 이제 이건 그림을 우선 그려놓고 접근하세요. 왜냐면 잘못 해석하면 틀리기 때문에. A, B, C 항상 꼭지점을 쓸 때는 한 방향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좌표 써주고,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과정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각 A를 2등분, 여기를 2등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야 돼요? 결국 B가 AB 대 AC가 몇 대 몇인지 이제 구해야겠죠. 몇 대 몇 구해죠. 그러면 요 D점도 결국 동그라미 대 네모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대 네모의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307번은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에 점 P가 각 AOP랑 각 BOP가 같도록 만족시킬 때 삼각형 OAP의 넓이와 삼각형 OBP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시오. 읽어서 무슨 말인지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선분 AB를 이은, 그쵸?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A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어봐야죠. 그리고 점 P가 이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요 AB 위에 어딘가 있어야 돼.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AOP 원점이 등장하네요. 그쵸? 원점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좌표 평면을 좀 자세히 그리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서 어느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그려봐야 돼요. 자, A점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쪽이네요. 그냥 마이너스 3,0. 그 다음 B점은 3,4입니다. 그러면 3,4면 여기가 3이고 Y가 4니까 이쯤 잡고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B네요. 됐죠? 자, 요 두 선분을 이은 AB 선분 위에 P점이 있는데 각 AOP 그러면 P점을 어디다 찍어봐야 여러분들이 요 선분 사이 어딘가에 P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AOP 이렇게 돼 있죠. 요각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요각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BOP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 이게 그려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P점이 이쪽보다는 어쨌든 결국 AOP BOP 그러면 이렇게 이쯤에 있으면 이 각이랑 요 각이 같네요. AOP 요각. 그쵸? BOP 요각. 결국 요 삼각형의 각의 등분선을 돌려서 얘기한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른 길이를 구해죠. B점의 좌표가 3,4고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원점의 좌표는 0,0입니다.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먼저 구해야죠. 근데 우리 이제 원점에서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이거 0은 빼나 마나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인 거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게 뭘 나타내냐면 x, y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루트하고 각각의 제곱의 합이 딱 돼 있을 때,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0의 제곱, y-0의 제곱, 0은 빼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요 식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게 원점 사이 거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떤 문제 풉니다. 자, 어쨌든 얼마예요? 그러니까 25니까 5죠. 그래서 이 길이가 5네요. 이 길이는 그냥 구하나 마나 3이죠. 3. 왜냐면 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3. 그래서 3이네요. 그래서 우리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자, AP 대 PB의 기레비가 3대 5인 이 내분점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점은 마이너스 3,0. 자, B점은 3,4. 됐죠? AP 대 PB예요. 3대 5. 3대 5 순서대로. A에서 3입니다.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점 P의 좌표는, 자, 둘이 더하면 8분의 3, 3은 9 더하기 5, 3 마이너스 15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대로 더하면 되겠고 3, 4, 12 5 곱하기 0은 0 0은 더 하나만 이렇게 되겠네요. P점의 좌표는 여기가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6이니까 2로 나누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얼마요? 4, 2, 8, 4, 3, 12 해서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P점을 구했는데 또 뭘 구하라고 했죠? 삼각형 OAP의 넓이와 삼각형 OBP의 넓이의 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이제 결국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인데 삼각형 OAP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요 넓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보이나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높이가 같은 삼각형 기억나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걸 mdn으로 잘랐어요.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둘 다 높이는 같습니다. 그쵸? 높이가 같죠? 결국 넓이의 비를 구하려면 이 부분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할게요. mh나.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nh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뭐 b에서는 같은 거는 뭐 지워버려도 되죠. 2분의 1 2 곱해도 되고 hh 나누면 결국 넓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비 mdn이랑 같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 OAP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대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길의 비가 넓이 비죠. 3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3대 5가 답이에요. 여기서는 선생님 이걸 구할 필요는 없고 넓이 그냥 3대 5 그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거 같이 구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 내용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오는 이제 도형에 대한 개념은 지금 나온 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꼭 외우세요.